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식재료를 파헤쳐서 낱낱이 소개시켜드리는 식재료 탐험가 미식 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향신 기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셰프들이 요리를 할 때 비법 중에 하나로 쓰는 것 중에는 대파, 양파, 마늘, 그 다음에 고추씨 등을 이용해서 별도로 기름을 만들어서 요리에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이제 범용 한식 쪽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대파 기름 혹은 이제 마늘 기름인데요. 오늘은 그 대파 마늘 기름과 마라 기름 등을 만드는 아람들 향신 기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한번 보실까요? 예, 요것이 이제 대파 마늘 기름인데요. 대마 기름으로 써 있습니다. 예, 약어로 쓴 것 같은데요. 중독된다는 뜻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셰프들이 향신 기름을 낼 때는 생물 채소를 가지고 바로 기름을 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맛도 많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인들도 손쉽게 맛있는 향신 기름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화가 돼서 나왔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향신 기름은 생물 채소를 사용하지 않고 건조 대파, 건조 마늘 등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표고버섯 아시죠? 표고버섯을 생으로도 많이 먹지만 되게 건조해서 많이 먹는데요. 그 이유는 맛과 향을 훨씬 더 건조하면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마찬가지로 향신 채소도 건조해서 기름을 내면 훨씬 더 좋은 풍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람들 대파 마늘 기름은 건조된 대파와 마늘을 이용해서 중탕을 한 상태로 만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사한 그 향신 기름들은 대부분 카놀라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들 향신 기름은 옥수수유를 사용합니다. 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콩기름이나 이제 카놀라유 혹은 포도씨유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요. 맛있는 치킨집 혹은 오래된 치킨집 같은 경우는 옥수수유로 치킨을 튀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 대두유나 카놀라유에 비해서 고소한 맛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람들도 향신 기름을 만들면서 옥수수유를 사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고소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 볶음밥, 계란 후라이, 그리고 오징어 볶음, 짜파게티, 그 다음에 마라 라면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볶음밥을 해볼 텐데요. 볶음밥은 이제 냉동 볶음밥을 사용할 겁니다. 오늘의 메인은 기름이지 이제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간편하게 여러분들도 냉동 볶음밥 많이 잡수시잖아요. 저도 오늘 냉동 새우 볶음밥을 가지고서 요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볶음 요리를 할 때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프라이팬이 충분히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을 두르거나 재료를 넣는 겁니다. 사실 프라이팬을 충분히 달구는 것만으로도 볶음 요리를 거의 삑사리 적게 잘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름에 충분히 프라이팬에 충분히 열이 오른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간단한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잠시만요. 약간의 물을 준비합니다. 약간의 물을 준비하시고 여기 후라이팬에 물을 넣었을 때 물이 구슬처럼 막 이렇게 했을 때 돌아다니면 충분히 가열이 된 건데요. 이게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돌면 가열이 된 겁니다. 자, 먼저 기름을 두를 텐데요. 요 정도 적당히 요 정도의 기름을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밥에도 사실은 이제 냉동 볶음밥에도 어느 정도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름을 많이 두르면 느끼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돌릴 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돌려주셔도 초기에 기름이 골고루 이제 묻게 됩니다. 냉동 볶음밥은
반드시 냉동 상태에서 바로 후라이팬에 넣어야 됩니다. 해동을 하시면은 밥알 하나하나리 고슬고슬 살아나지 못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센 불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약불로 줄여서 충분히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약하게 줄여도 됩니다. 근데 이 새우볶음밥 같은 경우는 새우가 익지 않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불에다가 좀 오랫동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볶고 있는데 벌써 일반 기름 쓰는 거랑 틀리게 이 대파 마늘 기름의 향기가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맛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불을 끄고 그릇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란 후라이를 해보겠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마찬가지로 대마 기름으로 해볼 건데요. 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후라이를 할 땐 그 기름을 너무 적게 두르면은 잘 되지 않고 고소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싫으면 후라이를 드시지 마셔야죠. 예, 찐계란 드셔야죠. 근데 후라이를 드실 거면 기름을 많이 둘러야 맛있습니다. 자, 계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넣을 때 이 모서리에 깨면 요 이제 조각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서리에 깨지 마시고 이 평평한 바닥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깨지면 껍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후라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리를 다 한 계란을 볶음밥에 올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달군 후라이팬에 마라 기름을 넣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여기에는 이미 옥수수유와 그다음에 고추씨 기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마라 향신료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식용유를 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마라 기름만 이용해서 오징어 볶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육볶음 말고 오징어, 낙지, 쭈꾸미 같은 이런 해산물 볶음은 기본적으로 원료에 재료에 기름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충분히 둘러야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식당에서 오징어 볶음 1인분 정도 드시면은 식용유 반컵 정도 드시는 거랑 같습니다. 네. 쫄지 마세요. 네. 맛있어요. 네. 당근하고 양배추를 먼저 넣겠습니다. 고추씨 기름이 들어가서 그런가 맵다.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양파를 넣겠습니다. 대파는 조금 이따 넣을게요. 한 번만 기름에 둘러주시고 오징어를 바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는 미리 손질을 해놨고요. 칼집을 냈습니다. 어우, 중식당의 그 볶음 짬뽕 냄새 납니다. 좋은데요? 시중에 파는 볶음 양념 소스와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센 불에 빨리 조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파를 넣고 거의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식용유로 볶음을 하는 거에 비해서 숨을 못 쓸 정도로 아주 매운맛이 확 올라오고요. 특히 그 마라 향신료 냄새가 아주 큰 자극을 주는데요. 기분 좋은 그런 맵고 자극적인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은 채소에서 물이 나와서 안 좋고요. 오징어가 또 질겨지죠. 그래서 이 정도 볶으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을 끄고 참깨와 후추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굵은 후추를 많이 쓰죠. 네,
저도 굵은 후추를 조금 넣고요. 참깨를 넣겠습니다. 참깨는 그냥 넣으면 향이 별로 없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찝으셔서 살짝 비틀면서 넣어주시면 적은 양을 넣고서도 좋은 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릇에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짜장라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짜장라면에 보통 그 N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성스프가 들어가 있고 O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제 수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름 맛이 마지막 이제 그 후첨 효과를 내는데요. 오늘은 그 짜장라면에 매콤하게 마라 기름을 넣어서 마라 짜장라면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면하고 짜장라면을 정말 맛있게 끓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사용 설명서대로 하는 겁니다. 예, 정확한 물을 넣고 정확한 시간을 지키면 기본 맛은 다 나옵니다. 네. 훌륭한 셰프들도 주방에서 가끔 라면 끓여 먹죠. 그분들은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라면을 끓입니다. 예. 왜냐하면 제일 맛있으니까요. 예. 특히 짜장라면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적게 넣어버리면은 이 면의 전분기가 국물에 많이 배어 나와서 약간 걸쭉하게 됩니다. 오히려 좀 넉넉하게 부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끓이는 라면이 되게 맛있잖아요. 또 주점 같은 데서 끓여주는 짜파게티가 되게 맛있거든요. 그 이유는 가정하고 식당하고 화구의 온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식당의 화구가 보통 간택기라고 하죠. 여기 간택기 있네요. 예. 그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더 쫄깃하고 예, 더 맛이 있게 이 면 요리가 되는 것이죠. 예. 소면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5분 정도 익었으니까 물을 따라 버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스프를 넣을 때는 불을 좀 줄여야 되겠죠. 자, 스프를 넣고 충분히 면에 고루 퍼지게 한 다음에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 마라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예. 어느 정도 넣냐면요. 1인분에 이렇게 그 깔끔히 꼭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번 두르겠습니다. 1번, 2번. 네, 이 정도 두르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향 확 올라오네요 벌써. 어우, 센데. 예. 자, 불을 좀 더 줄여보고요. 어우, 고추 마라 향이 이 주방을 확 지배를 해버리는군요. 2방울밖에 안 넣는데 좋습니다. 저는 좀 국물이 조금 있게 먹는 걸 좋아해서 국물 좀 넉넉하게 했어요. 자,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다 튀었네요. 짜파게티에는 대파가 있으면 대파, 쪽파가 있으면 쪽파를 살짝 올려주시면 훨씬 사각거리고 좋겠죠. 예, 저는 쪽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쪽파를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참깨가 빠질 수 없죠. 예, 참깨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마라 고추기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후추는 따로 넣지 않는데요. 평소에는 후추를 약간 뿌려 먹어도 맛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라 고추기름이 들어간 짜장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향신기름으로 다양한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대파 마늘기름, 네, 대마기름, 대파기름, 고추씨 기름, 그리고 마라기름. 네, 여러분 가정에서 기름 하나만 바꿔도 요리 맛이 확 달라집니다. 네, 요리 맛이 달라지면 내 행복 지수도 달라집니다. 요즘에 외식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가정에서 조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사실 몇 끼를 조리해 먹을 수도 없지만 몇 끼를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맛있게 나와 가족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면 좋을 텐데요. 요리를 잘하지 못해도 사실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이 있고요. 오늘 소개한 이런 향신 기름도 사실은 그 일반적이지 않은 시중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거의 신상품입니다. 따끈따끈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리 재료 몇 가지만 바꿔도 가정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있고요. 저 미식 왕소장은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새롭고 특이한 이런 멋진 식재료들을 여러분께 많이 선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